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금 목동에 오목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두 분 잘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요즘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예,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 인적 청산을 거부당했다 하면서 이 날치기 혁신위원회다 라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좌초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 8분 만에 이제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자폭을 할 줄 알았는데 자폭. 예, 예. 자폭이 아니고 예. 자기 스스로가 대안이 되었어요. 자폭이 아니, 아니라 당 대표가 대안이 되겠다는 거 됐다. 아닙니까? 예, 당 예. 대표 돼가지고 예. 하고 싶은 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도박을 잘했다고 봅니다. 도박을 잘했다. 오늘 조중동 사설이 다 일치되게 예. 지금 안철수 의원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친윤 세력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뭐 성공적인 도박인데 문제는 저분이 끝까지 가느냐 하는 그 점이 끝까지 가라 남아 안철수. 있는데 끝까지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어제 오늘 이 국민의힘이 어떤 처지에 지금 처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이란 이 배를 수리해서 계속 항해를 할 거냐 아니면 버려야 될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문 보면은 거의 앞으로 거의 매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쏟아내는 기사로 덮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벌써부터 특검은 간단하게 예. 이야기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역적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역죄. 그리고 예. 대역죄죠 이거는. 예. 국민의힘이 그게 지금 아직도 엉켜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발 뉴스는 거의 대부분이 부패 문제입니다. 그럼 반역과 부패를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국민의힘이 아직도 청산하지 않고 끌려가고 그 세력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하는 걸 국민들이 알게 하도록 만든 게 극적으로 알게 하도록 만든 게 이번 안철수 의원의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하셨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참 요즘 막 국민의힘이 이제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예. 그 흔히 말하는 야당 짓을 하긴 하고 있는 건데 이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또 지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작년 4월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 여대 야소 정국이죠. 거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행정부의 수반 절대적인 제왕적 통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야당에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국회에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예.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국민들에게도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날 진보 보수의 이 양날개가 한 날개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허둥거리다 보면은 그 몸통도 결국은 추락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양식 있는 민주당 진보 인사들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그 윤석열의 오판에 대한 그러면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6월 3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참 참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뒤 사정 볼 거 없습니다. 이 당이 정말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는 자정 노력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자는 게 이 핵심이 위원회일 건데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도를 그럴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꼼수를 쓰다 보니까 예. 어제 같은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꼼수 누가 썼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저는 일정 부분 양비론을 아. 다 묻는데 안철수 자 안철수 위원장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음. 당을 갖다가 변화시켜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러면은 핵심 위원장 요청을 수락을 한다 그러면 그 핵심 위원장이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처절하게 당을 변화시키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핵심 위원장이 되면은 인적 청산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국민적 관심을 일단 모으겠다.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결기 있는 핵심 위원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 핵심 위원 구성 권한을 나한테 주라 완전히 예. 줄 수 있냐? 또 세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된 이 핵심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을 무조건 조건 없이 당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걸 좀 알고 들어갔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짚고 시작했어야 됐다. 핵심위원장 수락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어제 그런 입장이 나오고 나니까 당장 지금 쌍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비열한 자기 정치를 위한 비열한 행위다. 또 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 없었지 않느냐. 언제 인적 청선 이야기 꺼냈냐.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런 결기를 안 보였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뭐 안철수 혁신이가 무산된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 두 사람도 볼상사납고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그냥 청명이 죽으나 한시이 죽으나 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이제 탈당 요구를 안철수 의원이 했는데 그 부분을 안 받아줬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또 다시 반격을 하는데 권영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참 비열한 행태다. 권성동 의원은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이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지금 배가 가라앉는데 예. 그런 한가한 논쟁할 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적 청산이 꼭 필요한 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두 권씨만 물러나면 되느냐. 그보다는 오늘 조경태 의원은 대표로 출마하면서 45명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저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난 1월 6일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저지에 참여했던 사람 45명. 그 45명 몇 명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더라고요. 예. 난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두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16일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거. 그때부터 윤석열 비호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4개월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 하면서 윤석열과 한 몸이 되었다가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도 한 달 뒤에 5월 1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진영의 황태자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잖아요. 예. 그걸로 선거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선거 기간 한 2개월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붕 떠가지고 그 뭐 득표율도 한 41%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지금 선거가 딱 끝나니까 현실의 권력 세계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건 뭡니까? 아주 가혹한 이 일종의 검찰청이 새로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특검 검사가 지금 120명이 동원돼 가지고 80명, 40명 합쳐서 120명이 지금 윤석열 부부를 상대를 하면서
계속 기사를 쏟아놓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건희 여사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자구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존재 이유라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의 반역 그리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함으로써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 그런 엄청난 짓을 하면서 과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이 존립 근거도 지금 위태롭게 된 것 아닙니까? 20% 지지율, 대구 경북으로 한정되고 70대 이상으로 이거 가지고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45명이 될지 뭐 2명 더 보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과감한 인적 청산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죠. 그렇게 해야 정부 비판도 가능하고 어떤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변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또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언더 찐윤, 언더 친윤인가요? 이분들이 한 20-30명 부울경 의원들 중심으로 혹은 TK 이분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당이 변화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다 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당 변화를 막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당에 계셨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 합니까? 실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이 친윤 핵심 세력들의 그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친윤 핵심 세력들 본인 당사자들은 네. 당의 전면에 잘 서지는 않아요. 언론에도 그렇죠. 안 나와요. 네, 네, 언론에 인터뷰도 잘 안 나오지도 합니다. 않고 그렇지만은 당 내적으로 공고한 이 스크럼이 짜여진 이 친윤 세력들을 그 결속력과 결집력 그리고 이게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우리는 산다. 이런 식의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공고함이 역대 과연 이제 그래도 우리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올해 뭐 강복 80주년이고 네. 헌정 76주년인데 그래도 한 50년 가까이 우리 보수 세력들이 그래도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예.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적 역량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정치적 역량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은 그런 정치 세력들인데 이렇게 나는 그 사실상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도 그 흔히 말하는 친박 간별사 그러면서 뭐 지금의 찐윤 세력들 뭐 그런 비슷한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실질적으로 친박 핵심 세력들은 이선 후퇴를 하고 또 뭐 쉽게 말하면 노무현 때 뭐 표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당의 어떤 경우든 나서지 않았고 당의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또 뭉쳐가지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은 안 보였어요. 예. 거기다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하면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할 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예. 그 5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지난 3년 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 나고 예? 본인이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끝났나? 그건 아니거든. 윤석열을 만들어낸 집권 세력으로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 핵심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질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2017년 사례 같은 경우는 음. 심지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그때 흔히 말하는 비박 진영에서 음. 비주류 진영에서도 그것도 좀 나이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 예. 흔히 말하는 이 소장 개혁파들이 예.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게 이제 부산의 김세연 의원, 아, 기억나네. 포천 연천의 예. 김영우 의원, 예. 예.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전체 중진급 이 사람들이 한 40여 명 그냥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래서 21대 국회 그나마 그 의색을 그때 뭐 당시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든 그때 뭐 당대표든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의석을 가지고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건데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난 희한해요.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도 그 천하의 섀도가들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나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되려 우리는 굳게 결속해야 돼. 야. 그러니 뭐가 변화하냐고. 그러니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구축하려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쉽게 말하면 좀 선수 있고 당권의 꿈이 있고 네. 또 원내 뭐 간판이라도 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비유 맞추고 있으니 뭐가 변화되냐고. 저는 조 어제 대표님. 저 김성년 김성태 누굽니까? 김성년 동아일보 논설 아, 실장이 예. 쓴 언더찐윤이란 그 칼럼을 봤는데 예. 거기 우리 김성태 의원 말씀도 거기 네. 인용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언더찐윤이라는 분이 아마 수십 명이 주로 대구 경북 이 경상도 예. 이쪽 출신 의원들인데 저도 뭐 몇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보면 참 모범적이고 사람 좋고 또 경력도 좋아요. 예. 또 검사 관료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 막. 예.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에 근데 딱 이 단체로 보면은 식민지 관료형이에요. 식민지 관료가 뭡니까? 종주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영혼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게 딱 보여준 게 저는 작년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 정원을 질렀을 때 잠시 인기 올라가다가 지지율 떨어지면서 그게 바로 의사들 표, 간호원들 표와 이탈해가지고 총선에서 질 것이 뻔하고 수술 환자가 날짜를 못 잡아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 그룹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하면 선거에 진다 예.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이 있죠. 예. 거기 뭐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런 사람 나는 이걸 구경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바로 일제시대 때 관료구나. 이 사람들은 김정은 치하가 되어도 열심히 하겠구나. 아. 영혼이 없다.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어도 오로지 자기 공천권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러나 사람은 참 모범적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투지가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이게 한국 보수의 비극인데 이렇게 된 것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안보 문제를 외국에 맡겨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좌파와 똑같이 되었어요. 이권 투쟁하는. 아니 안보를 포기한 보수 정치가 이건 헛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정치를 해야 될 나라인데 예.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좀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막 또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뭘 구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 뭐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더 이상 그럼 새로운 핵심위원장 모신다고 그 핵심위원장이 그분도 참 명분스러울 것 같아요. 새로운 혁신위원장. 인적청산 이야기 예. 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윤 인사들과 적당한 절충하면서 결국은
조기 전당대회까지 시간 예. 끌어주고 아니, 그냥 멀리 아무 찾을- 결과도 내놓지 멀리 않는. 찾을 필요 없이 여기 김성태 모셔가면 의원이 될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2018년에 예, 문재인 정부 제일 잘 나갈 때 예. 그 단식 단식 투쟁, 가져가지고 드루킹 특검. 드루킹 특검 만든 게 윤석열 정권의 틈을 만든 건 아닙니까, 그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저 문재인 예, 정권의 시초가 됐죠. 공개 포인트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다 강력하게 지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저희끼리는 다음 혁신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은 다 정해지긴 했는데 국민의 명단을. 그 쉽게 수용 안 됩니다. 의사는 있으시군요, 의원님. 아 쉽게 뭐 저는 뭐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지는 않죠.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핵심이라는 걸 그게 뭐 핵심이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게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걸 누굴 정말 도려내고 그 아픔을 우리가 다 같이 진짜 혁신 공유하지 않으면은 예. 국민들이 어떤 이 당에 대한 감흥 감동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원내대책 회의다 뭐 비대위원장이 뭐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이라고 한마디 해도 뭐 언론들 특히 기자들부터가 예. 저게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메시지로 이렇게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무총리 내정자 김민석 후보 청문회 과정 보시오. 그게 뭐 청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발품을 팔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처절함이 있습니까? 예? 그런 청문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청문위원보다 쪽수도 월등하게 적으면은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그렇게 지능적이에요. 그 청문위원장을 더군다나 총리인데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척하고 던져줄 때는 그만큼 여기에 쉽게 말하면 입을 한 사람은 틀어막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명이서 아무리 질러대봤자 7명, 8명 되는 저 민주당 청문위원들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전략인 거거든요.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를 이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한다면은 박근혜 후보의 무슨 새누리당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에 자유당 자유당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하야 후에 자유당 상황. 자유당 상황. 그다음에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12.12 사건 나는 이런 언저리에 공화당 신세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면은 일본 사회당이 맨날 친북 정책 펴고 하다가 동구 공산권 소련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일본에서 사회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8월 19일 정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청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사실상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청주에서 전당대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 레이스가 과연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 당대표 후보자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이제 출사표 던졌고, 조경태 의원 냈고, 양양자 전 의원도 출사표 던졌고,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이분은 출마 선언했고, 장동혁, 나경원,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지만은 뭐. 의사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밝혀주세요. 저는 뭐 그거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많이 하죠. 이번 전당대회가 최소한 아까 우리 조갑재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몫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돼줘야 되는 거죠. 여전히 윤석열 그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김건희의 그런 부정부패한 짓에 우리가 전례를 내치고 단죄가 필요하다는 그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말 가감없이 낼 수 있을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윤석열 측근에 그 뭐 정권은 무너지더라도 자신의 권력
윤석열의 권력에 빨대 꽂고 호가호위하던 그 측근 세력들 이런 때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러면 건데, 예. 전체 책임지자 그러는데 아무리 뭐 윤석열 시절에 비주류로 정말 뭐 참 힘든 시간 보낸 의원들도 있어요. 예. 찬밥으로. 예.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뭐 권력에 정말 빌붙어 가지고 또 대통령 내에 비유 맞추면서 자기 정치 입지 뭐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사욕 채우고 예? 또 뭐 작년에 공천한다고 난리법석 떨면서 실질적으로 망천한 그런 장본인들 뭐 대통령실 가서 술 먹고 뭐 폭탄주 먹고 와서 그걸 무용담으로 털어대고 예? 당 책임 무너뜨리면서 언들 줄 세운 그런 사람들 예. 뭐 이게 규정하면은 책임질 사람들 딱 웬만큼만 해도 예. 국민들이 달라진다고 보여요. 그런 쉽게 말하면은 뭐 자정 핵심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다음 당대표가 되셔도 권한 행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해야 해서 뭐 그분들 총선 못 나오게 한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한 뭔가 칼 휘두를 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김진 전 논설위원이 하는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그 친윤 혹은 45명 그 관저 앞으로 갔던 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우리 당 대표가 됐을 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현역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강을 건너자고 했습니다. 예. 그것도 보수의 상징 심장 대구에서 예.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준석 그때 당 대표 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뒷받침을 해준 게 대려 TK예요. 그렇게 당선된 당 대표가 예? 당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계획 조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기고 부산 보궐시장 선거도 이기고 그리고 지난 대선도 이기고 예.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멀쩡한 청년 당대표를 갖다가 이 몹쓸 친구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내가 내쫓아 그런 부분에 참 호객사들을 청산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변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 국민의힘이 명색이 보수당 아닙니까? 예. 예. 보수는 어느 나라든지 이 국가주의자고 이 공적 모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당은 공과 사가 없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서 맞는 이야기가 백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찌감치 만들었어요. 대선 백서. 예.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예.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전부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그게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사이 자기들이 모시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내일 구속영 재청구가 돼서 재구속이 될 수 여부 또 김건희 여기에 대해서도 논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넘어가잖아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공사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공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패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미래는 소멸로 가든지 아니면 분당돼 가지고 대구 경북 뭐 잔민연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또 새로 살림을 차리든지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윤석열 그러니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건 일종의 성의 표시는 된다고 봅니다. 예. 거의 성공하든 말든. 예. 그렇군요. 자, 그 부분이 남은 국민의힘 혁신의 과제 더 나아가 차기 전당대회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윤 전 대통령 이제 내일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오후 2시 15분 대란 특검팀은 66점짜리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썼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박지영 특검보의 기자회견 영상이었는데, 자 일단은 조갑재 대표님은 내일 그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높다고 봅니다. 어, 구속영장 청구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언론에 나왔다. 야 그거 기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게 두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1월에 체포영장 저지 그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은 경호처 요원들 보고 당신들이 훨씬 더 권총 잘 쏘는 사람들이니까 권총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은 경찰이 뭐 혼비박산할 것이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든지 맞아요. 예, 하는 거,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구속 사유로 적시가 되고, 적시되고 그다음에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사법의 전문가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예, 뭐 이렇게 들이대면은 그건 기각이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뭐 어떤 입장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찰에서 네 번이나 영장 청구를 한 걸 법원은 기각했잖아요. 예. 물론 검찰이 이제 그걸 대변했습니다만은 경찰에서 수사한 그 내용을 법원은 다 기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특검입니다. 예, 특검에서 이제 내란죄 빼고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예, 특수공무 집행 방해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체포 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서 경호처가 예, 법원에 영장을 갖다가 이걸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충성스러운 그런 뭐 경호 인력으로서 김소은 전 경호처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척 이제 퇴장하고 나니까 진술을 바꿨다. 진술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법원이 영장을 갖다 발부할 때는 중대 범죄라든지 증거가 인멸된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 김소은 처장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저 사람이 또 자신의 변호도 해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다. 진짜 뭐 특검 앞에서도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있을 때는 말 지대로 못 하고 근데 아하. 나오고 나니까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할 술술 풀어놓고 음. 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제 신변의 위협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본인 재판도 있을 테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다시 특검에서 다시 영장 청구되면은 이제 자신도 이제 더 이상 구속될 수 있으니까. 구속될 수 있다는 예. 그런 절대적인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풀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희국 부속 십장 같은 경우도 이걸 사후 계엄 선포문 이걸 작성을 갖다 폐기 지시를 갖다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장 자신의 핵심 수족처럼 여기던 그런 스태프들이 이런 정원을 특검에 가서 했는데 이걸 갖다 특검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장을 쳤는데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한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뼈대가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란 수괴가 되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공 그리고 때도 선관위에도 예. 보내고 말하자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역적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불법이다. 자기 멋대로 불법이다 규정하고 그게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지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역적이 순순히
나오지도 안 하고 자기 경호원들을 경호원들을 그 순간부터 사병 집단화한 거 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단을 일으켰다가 구속됐다가 또 이상한 법리로 풀려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이 사안을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꾸 그렇죠.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엄청나죠. 미로에 빠져버리는데 사건을 크게 보면은 이것은 내란 진압을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외신의 허위 공보에서 직권남용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해서 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도주 우려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렇게 명시했어요. 피의자는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 저는 이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자칭 법치주의자인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법기술자.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기술자, 예, 법꾸라지. 예,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심 없는 전문가는 음, 잘 훈련된 개와 같다. 양심 없는 전문가, 양심 없는 법기술자.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찰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찬동하는 이유도 음, 그거 아닙니까? 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장난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에 대한 분노 그걸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네. 아 이게 야,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관련 문장. 참 뼈아픈 지적이에요. 예,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예. 가슴 아픈 일이죠. 음. 통탄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특검이 발견한 게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유출한 것 같다. 어. 특정은 했죠. 사실 어떻게 특정했냐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이제 팩스로 이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기록에 남는데 어떤 언론에 유출된 그 청구서를 보니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 보낸 그 팩스 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할 수 있다. 그게 딱 한 명이다. 그게 다 드러나서 지금 특검이 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통 검찰이 이제 범죄자 수사하면서 특히 정치인 수사 어려울 때 피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검찰이 흐리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을 네. 뭐 이렇게 만들면서 수사에 동력을 붙여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대려 특검 쪽은 이 영장 청구서 작성이라든지 검토 이런 청구에 이런 전 단계에 이르서도 파일로도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특검 안에 뭐 특검 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검사들 예. 그다음에 수사관도 수사관들도 있고 하는데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당연히 피의자 변호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만 이 이제 영장 청구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내준 건데 그걸 언론에 유출을 해가지고 그걸 뭐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것 정도 예. 쓰고 뭐 이리저리 그냥 지금 특검이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무분별한 이진 구속을 갖다 끼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여론전을 나름 만드는 건데 예. 뭐 다 부질없다고 봐야죠. 부질없다.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마 뭐 하여튼 저기 조선일보에서 특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조선일보와 SBS. 예, 예. 조선일보가 기자의 특종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데 다만 예. 유출한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 변호인이만 줬다 하면 그 예. 유출하면 그 내용이 다 영장 청구문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변론문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일방적으로 검찰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분리할 수 있죠. 그래, 사실은. 적대력이 뭡니까? 예. 아니 분리해졌잖아요. 예, 졌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이 행태가 이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연 진짜 변호인 맞나? 그러니까 아니 헌법재판소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은 맞아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계속 부정선거 있었다고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온 국민이 보는 데서 1시간 이상 하는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중계가 됐죠. 뭐 예. 계몽룡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음, 질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음. 변호인들이. 자,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탐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거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한 원희룡 전 장관도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아, 이분도 좀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참 잘 아는 후배인데, 아, 후배군요. 예, 예. 후배인데 정말 뭐 원희룡 장관의 그 역량과 능력은 참 출중한데 예. 결론은 잘못된 주군을 만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삼부토건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갖다 저 폴란드까지 가서 음. 그런 혜택을 부여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또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삼부토건 주식 떨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참 그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제 본인은 전혀 모르고 했겠지만은 특검 수사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원희룡 전 장관과의 그런 밀착된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해낼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걱정입니다. 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젊은 양반인데 예. 저 위기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예. 어느 누구도 지금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조 대표님도.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돼 있어요. 예, 예. 그 뭐 5천만 원짜리 목걸이부터 예. 뭐 무슨 또 가방도 그 있고 주변에 붙은 사람이 뭐 법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통일교 관계가 문제 있고. 많은 종교 단체도 있고 예. 이게 다 엉켜서 주는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게 형법상 걸리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증거주의에 의해서 음. 밝혀지겠지만 지금 형성된 음. 이미지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또 주술 이야기 나오고 예. 음모론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면은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이왕 출범했으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해가지고 하나 좀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핑계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보호용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알 수 권리가 있게. 있다고 봅니다. 아, 물론 그러네.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해야 드러나겠지만 예.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당해도 내가 왜 당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반국가 세력 척결 저 거짓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저 거짓말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아무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로서 확인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이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레터를 발송했습니다. 관세 서한이 우리나라에도 포함됐고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좋은데 이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3주간의 협상 시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특사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대 정권을 다 섭렵하면서 다 주로 경제 정책 쪽이었죠.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까지 이렇게 가해교사를 하면서 때로는 보수 진영의 큰 대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도 고령. 그러니까 서로 통하겠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끼리 지금 상대가 뭘 원하고 또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의 능력이란 게 있잖아요. 또 한미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또 미국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폐허된 한반도를 갖다가 특히 남한 그렇죠. 땅은 저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6번째 수출 강국이 돼 있고 미국하고 통상 무역 관계에서도 미국이 엄청난 지금 한국을 상대로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니네들이 25% 관세 정도는 부담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미국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네들이 협조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게 예. 때로는 알래스카 저기 뭐 천연 가스 개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 미군 이 방위비를 갖다가 좀 대폭적으로 부담을 우리가 더 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또 뭐 이 지금 이 패권 싸움에서 지금 현재 미 해군의 전력이 상당히 시급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의 이 우위를 가지고 자기네들 도우라든지 뭔가 자기네들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걸 일정 부분 좀 맞춰주면은 8월 1일 날까지 이 3주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은 또 조금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잘 캐치하고 오시길 바라는 거죠. 25 안 할 수도 있다. 조갑재 대표님. 저도 김종인 저 특사 선정은 아주 참 잘한 걸로 보고 아 그런가요? 이 기자 생활하면서 어떤 예. 인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는 김종인 선생이 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 할 때 그 뭐 경제민주화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이분의 그 정치 행로를 쭉 보면은 아 정말 원로구나. 예, 예. 85살에 저 정도의 명석한 그럼 판단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예. 그래서 원로라고 하면은 경륜인데 경륜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세 25%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럴 때 정말 역사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였으면 어떻게 대했겠느냐 미국을. 아니 왜 우리가 트럼프 미국에 겁불을 냅니까? 아니 우리의 카드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원조 받은 나라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주한미군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 국민들이. 그래서 전성준 문제 참여하는 것도 아주 얼마든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트럼프 먼저 만나고 시진핑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짜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자, 오늘 두 분이 또 우리 나라에 대한 큰 그림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태 의원님, 또 조갑재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